궁금해 하시겠네. 녹화 시작합니다. 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롱방송 공개 녹화방송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몇 분, 5분 정도 이제 정자분이 나와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요청에 의해서 이분들 잡지는 않고 저만 잡을 거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모인 자리에서 다 아는 장비를 하나 이렇게 또 다시 또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께 416C형 라이플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일명 그 416 PDW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416이라는 라이플 자체는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M4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대중성이 있고 가장 많이 팔리고 또 가장 많은 특수부대들이 또 채용하는 라이플이기 때문에 좀 많이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16D가 원래 노말이기 때문에 416D를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는데 416D는 여러분들 제 기억으로는 에어건 전동건화된 게 416 제대로 된 전동건이 아마 2007년도인가요? 허리케인에서 나온 풀메탈로 전동건 나온 게 기억이 나요. 가장 제대로 구현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저도 역시 그거를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재밌게 많이 세팅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그만큼 416D는 많이 소개가 돼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보기 어려운 416C형 일명 PDW라는 이런 짧은 416C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단 특징은 짧아요. 무척 짧습니다. 개머리판이 기존형보다 거의 한 3인치, 4인치 정도는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당연히 안에는 물론 그 완충기가 들어가 있고 완충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짧고 또 스톡 자체도 우리나라 K1처럼 이렇게 이런 일명 철사 스톡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철사 스톡으로 해가지고 2단계로 이렇게 접히고요. 그리고 416 같은 경우는 416C는 되게 얇아지고 또 짧아졌어요. 416D랑 바디가 혼용되지는 않습니다. 위에 상부는 혼용될 수 있겠지만 하부는 혼용이 안 되는 전용 C형 타입의 바디를 써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어건으로는 이 416C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VFC에서 전동건이 나오고 VFC에서 또 이제 블로백, 가스 블로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거는 WE에서 나온 416C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VFC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417 이전 모델들은 매니아분들께는 그 내구성이라든지 신뢰도에 있어서는 좀 많은 좀 비판을 받는 그런 타입이라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VFC 가스 블로우백 같은 경우 오마렉스라고 해가지고 많이 리얼한 외관에 인기는 없고 있는데 내부에 있어서 신뢰도라든지 작동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지적을 받고 해가지고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다행인 게 작년 11월부터 나왔던 417을 기점으로 해서 각 부분의 어떤 강화를 시키고 내구성도 높이고 신뢰도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417을 냈고요. 417도 물론 지적은 받지만 전작에 비해서는 진일보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417의 시스템 개선한 부분들을 본따서 기존의 M4라든지 416이라든지 MP5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일보한 2015년 모델들을 이제 내놓으려고 VFC가 지금 오마렉스 브랜드를 해서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서 많은 매니아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가 엮기로 샜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416C는 WE에서 나왔고요. 실물과 마찬가지로 하부 바디는 416C 특유의 얇고 좀 짧아졌어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또 416C 자체의 내구성에 의구심을 많이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게임 때 해외 리뷰어가 게임 때 열심히 파워캐스 놓고 쐈더니 뒤가 터지더라라는 리뷰도 좀 봤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정말 혹독한 환경에서 쓸 때 아마 그 정도로 썼으면은 다른 걸 써도 탈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혹독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 리뷰어분은. 근데 아무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WE 제품답게 일단은 작동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작동성을 보여줬고요. 외관을 봤을 때는 일단은 얘는 무각인 버전이에요. 각인이 다 이렇게 재현되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VFC랑은 좀 다른 좀 어떻게 보면 단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모양과 프로포션은 실물과 VFC와
비교를 했을 때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상당히 잘 잡아냈다, 캐치를 잘했다. 특히 이 전용 그 하부 프레임 짧으면서 얇아진 하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현을 잘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탱커 타입의 이 스톡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고품질의 상당히 좀 구현을 잘했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이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품질이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약간 좀 차이는 나요. 퀄러티가 VFC 제품들에 비하면은. 근데 뭐 가격 대비 성능을 따져본다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나쁜 편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프론트에 얘가 8인치였나요? 레일이 8인치 스톡 같은 경우는 피카티니 레일을 사면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액세서리를 달기에 용이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416 그대로 답습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혹자에서는 리어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 프론트는 정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약하고 너무 이게 저기하다. 그냥 아예 그냥 지금 근데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게 프론트가 고정으로 알고 계시는데 프론트는 고정 아니고요. 핀 빼고 하시면 실물에서도 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빼버리고 광학 장비를 다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통은 뭐 실전 나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광학 장비라는 게 100% 신뢰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임시용 간이 지금 이거 같이 어떤 간이 이 사이트는 항상 간직하는 게 그게 어떻게 유사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외 하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용 하부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톡이 올라가는 스톡 가이드가 요 고리가 달려 있어요. 하부 프레임에. 그래서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뭐 진짜 극한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뒤에가 터진다거나 그러면 하부 프레임이 터지는 거니까요. 하부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기존의 하부 프레임을 구해서 쓰실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 스톡을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WE 수입하는 총판에 하부 프레임을 주문하시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구입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번호만 알면 되니까요. 부품 번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이 제품 구입하실 때 부품도가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총판에다 주문하셔도 되고 WE 같은 경우는 아마 개별로 부품 주문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판 통해서 하시면은 뭐 비용은 그 총판에서도 뭐 그렇게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의 416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립 안에 저 슈어파이어 배터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특징적인 것들 가장 큰 416C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짧은 스톡과 이 전체적인 어떤 정말 컴팩트하게 만든 스타일의 어떤 라이플이다. PDW다. 주로 이제 뭐 장갑차 운용병이라든지 탱크병들이 크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서 HMK에서 내놓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16D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416 시리즈가 HMK에서 만든 라이프예요. M4 라이프를 좀 더 개량해서 만든 건데 잘 아시다시피 M4 같은 경우는 M16과 M4는 가장 큰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M4나 M16은 가스가 직접적으로 가스가 노리새를 밀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HK에서는 그 방식을 개선을 했죠. 어떻게 개선을 했냐면 지금 여기는 제가 뜯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얘는 그냥 가스블로백 에어건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다 구현하진 않았어요. 제가 실총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416 같은 경우는 위에 뭐가 있냐면은 가스를 배출하면서 그냥 가스관이 M16이나 M4는 그대로 가스관이 들어가가지고 이 노릿의 볼트를 그대로 다이렉트로 밀어줍니다. 그게 특징이었죠. 그런데 이 416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K2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 피스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스톤이 있고 이 피스톤이 로드를 밀어주면서 로드가 직접적으로 볼트를 밀어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피스톤이 밀어주면서 로드를 밀어주고 로드가 이 볼트를 밀어주는데 이 볼트 자체는 미는 거는 몇 미리 안 된다고 해요. 실총에서는.
그래도 순간적인 임팩트로 몇 미리만 탁 밀어줘도 얘가 그 관성에 의해서 뒤로 블로우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가스 직결식의 가스가 직접 노리쇠를 밀어주는 것과 피스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에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가장 큰 직접적으로는 가스 직결식으로 노리쇠를 밀어주는 애들은 우스운 소리가 있죠. M16 같은 경우 베트남전에서 많이 불량이 났었는데 이 화약 찌끄러기 탄매가 직접적으로 노리쇠에 많이 끼어요. 그래서 뭐 군생활할 때 M16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쪽에 노리쇠 이 윗부분에 가스관에 굉장히 탄매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작동에 있어서의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에 반해서 헤클렌코프에서 나온 416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스 피스톤이 있기 때문에 가스 피스톤이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작동성에 있어서 가스 피스톤이 로드를 밀어주면서 얘를 노리쇠를 밀어주니까 이 작동성의 신뢰도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노리쇠 직결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HNK에서는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때 자료를 보니까 4만 발 테스트를 하는데 일반 M4가 거의 800회에서 900회 정도 사이에 에러가 생겼고 근데 HK416 같은 경우는 4만 발 테스트 하는 데 있어서 230회 정도밖에 안 나왔다. 내구성이라든지 신뢰도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걸 증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런 내구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음,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한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이 HK416. 근데 이제 소송 때문에 M4 처음에는 HK M4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다가 소송 때문에 들어와서 그 이름 안 써 해가지고는 HK416 즉 M4와 M16을 합친 말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416이 됐다. 그렇게 해서 416으로 출시를 했고 416에 다양한 바리에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16 롱타입도 있었고 일반 표준 사이즈도 있고 이렇게 짧은 컴팩트 타입의 C형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417 7.62mm 나토 버전의 417 버전도 있었고요.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세계 각국 특수부대에 어필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군에서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법기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아마 416 자체를 제식 소총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터키에서도 제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열심히 지금 로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HNK에서는 가장 큰 희망은 역시 미군의 이 416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험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뭐였냐면은 미군이 새로 채택하려고 했던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폭망했던 XM8이라는 차기 제식 소총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결과적으로 폭망을 했어요. XM8 같은 경우를 HK에서 밀면서 혹시나 해서 416을 보험 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만든 거였죠. 근데 역시나 그래도 만들기를 잘한 거예요. XM8은 폭망했고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졌고 그 자리를 그래서 HNK 헤클렌코크에서는 416이 대체하기를 좀 바랬는데 웬만큼 대체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미군에서는 HNK를 일부 델타포스나 팀에도 지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에서도 이 416을 쓰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정을 받았고 어떤 성능이라든지 내구성에 있어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전체 미군에서는 416 자체가 가격은 M4보다 훨씬 비싼데 416 쓰고 M4 못 쓰는 상황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만큼 M4가 그만큼 416보다는 좀 못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M4도 충분하다.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이 416을 회수하고 M4로 다시 재지급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이면에는 역시 돈이 들어간다. 수십만 자루의 라이플을 생산하고 다시 재지급하는 데 있어서에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역시 미군 입장에서는 M4보다는 물론 뛰어난 건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M4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차세대 소총으로서의 어떤 퍼포먼스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군의 냉정한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 쓰고 있는 M4는 문제 없다. 그냥 M4 써도 된다. HK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편법을 쓴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미국 각지에 뭘 팔고 있냐면 가장 핵심 시스템인 상부 시스템, 하부는 그대로 애플을 쓰게 하고 이 상부에 가스 피스톤 방식의 상부를 따로 컨버전 킷으로 해가지고 팔아요. 의외로 그게 또 인기가 있어가지고 경찰 부대에서도 그걸 또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4를 많이 써가지고 점점점 총열도 낡고 뭐 좀 위에 그 노리새도 좀 많이 좀 노후화되니까 그거를 새로운 총으로 바꾼다기보다는 이 HK416 컨버전 킷을 구입해가지고 바꿔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거기서 또 돈의 문제가 이 416 그 컨버전 킷이 또 인기를 얻는. 그래서 실제 완제품도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 상부 부분만 들어가는 그대로 하부에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 416 컨버전 킷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416 같은 경우는 그래서 HK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효자 상품이 이제는 됐죠. G3종 못지않은 효자 상품이 됐는데 그래도 역시 미군이 시원하게 채용을 못 해주니까 뭔가 좀 자기네도 해서 히트는 쳤는데 뭔가 찜찜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마치 미군의 제시권총처럼 막 지금 안개 속에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416도 그런 어떤 하나의 대신에 그러니까 그래도 416 정도는 되면은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스카와 ACR 마사다 소총에 비하면은 그래도 양반인 거죠. 그래도 많이 걔네들에 비하면은 훨씬 더 많이 팔려니까 얘가. 그러니까 걔네들에 비하면 형편은 나은데 그래도 뭔가 좀 개운치 않은 좀뭐 뒤끝이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래도 뭐 416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해군에서도 일부 특수부대가 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덴만의 여명 작전에서도 이미 알려졌고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라이플 중에 하나다. 오늘 보여드리는 건 그래서 WE 제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는 WE 제품들이 상향 평준화 돼가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잘 재현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각인이 재현이 안 돼서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각인까지 재현하면은 얘네가 아무래도 당연히 VFC로부터 그 소송을 받는 거는 뭐 명확하기 때문에 오마렉스라는 어떤 그 브랜드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니까 각인을 아마 못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각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뭐 정 원하시는 분들은 국내 업체에서도 원하는 사진 보여주면서 각인 요청을 하면 각인 파주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대신에 뒷감당은 어느 정도 본인이 뒷감당을 하셔야 되는 건데 개인이 그렇게 뭐 세팅하고 커스텀하는 거는 그런 것까지 VFC에서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아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국내에 많이 출시는 안 됐어요. 뭐 특정 건샵에서 몇 자를 이렇게 출시를 해서 65만 원 정도 일반 WE 제품의 GBB 라이플 비슷한 평균 수준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나 디테일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스톡 같은 경우도 실물처럼 2단으로 접히고 펴지는데 그 스톡 자체도 흔들리는 거 없이 크게 적이 없이 신뢰도가 있고 휘어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라는 거. 한번 그러면은 이 시간에 살짝 제가 공격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창은 일반적인 WE 탄창이에요. 그래서 가스는 지금 파워가스 반, 노발가스 반 정도 채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면은 노리새 이제 흡퇴 전진이 되겠죠. 그래서 노리새의 몸치를 제가 잡고 공격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화면으로 한번 그 반동이라든지 사운드를 한번 느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탄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쏘는데 프론트를 세우고 쏘겠습니다. 예? 쫓아오진 않겠죠, 이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왕복 거리가 좀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일반 M4보다
기분 탓일까? 그거 같진 않은데 상당히 딱딱 끊어지는 맛이 있죠. 일반적인 M4에 비하면 상당히 그 끊어지는 맛이 있고요. 타격감도 기타 다른 M4에 비하면 뭐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이 뭐라 그래요? 완충 스프링이 작아지면서 완충기 자체가 작아지면서 이 느껴지는 반동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프로토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몇 번만 쏴야지 진짜 달려올 수 있으니까요. 예, 상당히 훌륭한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 M4, WM4라든지 WE4에 나오는 다른 GBB보다는 오히려 더 이 반동, 이 자동에 의한 반동은 상당히 더 뛰어난 편인 것 같습니다. 한참도 나쁜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뭐 동일합니다. 분해 방식은 동일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분해 핀을 하나만 빼시면은 이게 탭다운이 돼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자, 탭다운 돼서 그대로 해서 노리새, 장전 손잡이와 함께 노리새 위치를 빼주시면은 분해가 완료가 됩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하고 하부는 하부대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따로 저기 하지 마시고 그냥 실리콘 오일만 살짝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완충기랑 완충기 스프링을 한번 빼볼게요. 약간 좀 상당히 짧죠. 상당히 그 버퍼가 굉장히 짧아요. 오히려 딱딱 끊어지는 맛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중 버퍼로 돼 있어가지고 짧은 이중 버퍼의 어떤 효과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 쏴보시면 그 반동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굉장히 간만에 재미난 장난감을 만난 것 같습니다. 기존에 WE 제품의 노리새랑 거의 동일한 방식의 롤러 들어가 있고요. 거의 동일합니다. 이거 자체는, 얘 자체는 뭐, 다른 WE-M4랑 뭐, 다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실총에 있어서 가스피스톤 방식으로 그대로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WE 제품 자체가 이 노즐 자체는 또 이게 좀 튼튼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노즐이 망가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볼트 부분에 볼트 스톱 걸리는 부분과 이 햄머, 시어 부분이 좀 많이 닳게 되면서 이제 좀 트러블이 생기긴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단단하게 그래도 기존의 제품에 비하면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카우 브레이크도 잘 또 걸려 있고요. 카우 브레이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옛날에는 실리콘 튜브만 박아 넣었는데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밖에서 나사 방식으로 끼워서 고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예 또 WE 핸드건처럼 아니 VFC 라이플류처럼 황동 심주가 안에서 들어가서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튼튼한 건 안에서 박아놓은 게 더 훨씬 튼튼하겠죠. 그리고 뭐 일부 저기 하시는 분들 푸느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면 완전 분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번거로워지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채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PX도 안쪽에. 자, 다시 핀이 그냥 완전히 튀어나와 버렸네요. 이런 경우가 가장 당혹스러운 경우인데요. 다들 우려의 느낌이
보시니까 아주 열렬한 박수를 쳐주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서 그 WE의 416C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간단하게 416이라는 라이플이 어떻게 탄생이 됐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시총 기준의 어떤 제품 설명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중에 416 관련된 바리에이션 라이플들 GBB나 전동건이나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그 취향에 맞춰서 충분히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WE 제품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특정 건샵에만 좀 몇 자리 올라와 있는 상태라 좀 서둘러서 만약 구입하시려면은 서둘러서 참고로 저는 그 건샵과 상관없고 이 제품 자체도 그 건샵에서 구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그 건샵만 몇 자루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구하실 분들은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예 VFC에서 416C 신버전 2015년 416C 나올 거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면 그거 기다리시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다양한 416D에 지치신 분들 혹은 417 너무 무겁고 너무 파워가 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416C 컴팩트 타입의 PDW 416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또 가볍기 때문에 기존의 416에 비하면 나름 또 컴팩트하고 좀 가벼워요. 그래서 게임에도 GBBR 게임에도 상당히 실용성이 있지 않겠나. 탄창 자체도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탄창도 물론 M4, 416, 스카, ACR, 라사다 다 공용이 되기 때문에 탄창구 같은 것도 상당히 쉽고 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GBBR 게임 뛰시는 데 있어서 풀사이즈 M4보다 좀 더 컴팩트하게 뛰고 싶다 하면 이것도 이 416C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좀 리뷰를 해드렸고요. 다음번 월요일날 생방송 10시에 생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녹화 방송 하다가 마이크 키는 걸 꼭 잊어버려요. 생방송으로 전환시키면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제 20회 초롱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녹화 방송 잘 보셨습니까? 녹화 방송 다 안 보셨나? 같이 다 보신 걸로 기억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친구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야옹. 자, 오늘 우리 방송국의 주인인 초롱 아줌마가 오늘 같이 또 출연을 하셨습니다. 초롱이는 러시안 블루 고양이에요. 올해로 10살 됐고요. 네, 초롱방송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가 우리 초롱 고양이 때문에, 초롱이 때문에 초롱방송이라고 지어진 거죠. 오늘 초롱이가 지금 계속 안고 있으니까 약간 뿔이 났네요. 자, 초롱이 우는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하나 GIF로 좀 만들어줘야겠어요. 야옹 해가지고. 알았어요. 자, 이제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자, 여러분 오늘 노아라 집사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녹화 방송 때 보여드렸던 것이 바로 이 HK416C형입니다. 그래서 방송 때, 녹화 방송 때 자세하게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생방송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고요. 칼라 파트와 내부에 파워 브레이크는 그대로 다 세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는 마시고요. 국내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고요. 가스 블로우백 라이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416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녹화 방송 때 보셨겠지만 지금은 HK 해클러 앤코크사의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라이플 중에 효자 상품이 돼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효자 상품이 돼버렸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HK가 주력
소총으로 밀었던 거는 사실 G36과 G36을 베이스로 한 XM8이라는 미군 차식 제식 소총으로 XM8을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뭐 G36이야 뭐 세계 독일군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도 채택을 했던 그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제식 소총이었었고요. 하지만 XM8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미국 제식 채택이 아니라 거의 뭐 폭망을 해버렸죠. 폭망을 해버렸고, 그리고 그 G36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G36도 지금 약간 그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약간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지금 뭐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HK416이 훨씬 더 많이 지금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HK416 자체라기보다는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솔512님께서 스카랑 HK416이랑 북미 기준으로 누가 이겼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간 버전으로는 참 이게 일단은 그 스카가 민간 버전으로는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그냥 매니아층만 형성돼 있는 그 어떻게 보면 AR15 계열로 보자면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 매니아층만 일부 매니아층들만 ACR 마사다랑 스카 같은 경우는 좀 형성이 돼 있고, 근데 HK416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HK416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제 HK416이고, 이 똑같은 방식의 가스 피스톤 방식의 미국의 그 회사가 있어요. POF라는 회사에서 P416이라는 말 그대로 HK416 스타일의 가스 피스톤 방식의 AR15를 만들어내서 그 판매를 합니다. HK416 자체는 그 M4 때문에 그 소송에 걸려가지고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 한 1년 반 정도 딜레이가 됐어요. 근데 그 틈새에, 그 찰나에 POF라는 회사에서 패트리어트 오드넌스, 아마 패트리어트 오드넌스 뭐였지? 그 정확히 아무튼 POF 파이어암이었나 뭐 POF라는 회사에서 HK416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스피스톤 방식으로 AR15 소총을 내놓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좀 민간 시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어필을 했었고, 하지만 이제 오리지널 HK416이 나오면서 약간 뭐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HK416 자체는 사실상 그 스카나 ACR보다는 대중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팔려고 많이 인기를 얻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HK416 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 가스피스톤 방식의 소총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어떤 특유의 그 특허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자면 아밀라이트에서 가격은 POF P416이 좀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자면은 아밀라이트사에서 AR15 처음 만들 때 가스피스톤 방식의 뭐였죠?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스피스톤 방식의 저기도 만들었었고요. 라이플들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K2 소총도 어떻게 보면은 가스피스톤 방식의 직계 AR15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가스피스톤 방식의 어떤 저기를 도입한 총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HK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그 가스피스톤 시스템을 노리새로 밀어주는 거를, 이게 이제 어떤 HK 특유의 어떤 특허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HK도 뭐 POF를 뭐라고 뭐 하긴 좀 그렇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POF랑 HK45랑 비교를 해봤을 때 기계적인 정밀성과 신뢰도는 뭐 POF보다는 HK45가 좀 더가 아니라 많이 월등히 상급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좀 싼 제품의 POF도 있고, 그리고 좀 더 고가의 HK 제품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 가격대에서 또 그 다양한 소비층들이 계속 그 소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싼 가격은 무시를 못해요. 근데 싼 가격에 그 옛말에 그 진짜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면서 좋은 물건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좋으면서 정말 쓰레기 같은 제품들은 있어요. 자주 볼 수 있죠.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비싸면서 쓰레기 같은 제품들은 자주 보이는데 싸면서 좋은 제품은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총기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딱 그 돈 가격에 그 가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싼 거는 비싼 것만큼의 수요가 있는 법이고, 싼 거는 또 싼 시장에서 그 수요가 있는 법인 거고요. 얘를 VFC MK18이라고 딱 써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적절한 비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에어건 시장도 마찬가지죠. 저렴한 어떤 중국산 제품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 비싸디 비싼 마루이 전동건들도 있기 마련이고요. 이 가스 블로우백 라이플도 어떻게 보면은 좀 비싼 편인 VFC 제품 라인업들도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아주 싼 AGM 제품도 있고, 상대적으로 중가나 뭐 중급 정도로 취급을 받고 있는 WE 제품들이 있는 법인 거고요. 지금 이 제품도 WE 제품인데, WE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계속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여러분들께 이상하게도 WE 제품은 진짜 뭐 암에 걸린다 아니면 내구성이 개판이라 조금만 쓰면은 완전히 그냥 그 뭐 시어나 이 트리거가 완전히 닳아버려 가지고 고장난다, 아니면은 볼트가 깨진다, 이런 어떤 선입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킹조지님 어서 오십시오. 잔누비다조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선입관이 좀 잘못된 선입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개체마다 물론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신뢰도에 있어서 그 내구성은 물론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VFC 제품도 가스 블로우백 라이플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오히려 WE보다 신뢰도는 더 못하지 않나, VFC 제품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WE 제품 중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명품이라고 하면 낯간지럽지만, 뭐 M14 계열의 M14 EBR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WE 제품들은 상당히 품질이 또 올라가 있어요. 이 제품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이긴 한데 상당히 올라가서 평가를 좋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사실 VFC에서 HK417이 있습니다. VFC HK410D님 어서 오십시오. VFC의 HK417을 제가 자주 언급을 하는데, HK417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그동안의 내구성이나 신뢰도가 VFC 같은 경우 전동건은 높게 취급을 받았지만, 이 가스블로우백 라이플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신뢰도를 따라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VFC야말로 내구성이라든지 어떤 그 신뢰도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은 게 현실이었고요. 그렇지만 그게 좀 변화가 된 게 작년 가을부터 출시를 했던 VFC 417, 잠깐만요. VFC 417, 지금 이거 킹조지님이 보시면 좀 조금 화내실 수도 있는데 VFC 417입니다. 이거는 자, VFC 417 같은 경우는 바로 작년 10월부터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좀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왔던 VFC 제품에 비하면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졌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반동이라든지 반동이라든지 이거는 뭐 최강이에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어깨를 때리는 그 반동 자체는 정말 감격적일 정도로, 어깨가 진짜 뻐근할 정도의 파스를 붙여야 될 정도예요. 연사를 계속하면은 정말 장난 아니게 세요. 그렇고 그 어떤 내부 볼트라든지 볼트 스톱 걸리는 부분이 옛날 VFC 가스블로우백들이 많이
좀 내구성이 안 좋기로 소문이 났는데 이 녀석들은 좀 많이 그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VFC 417이 어떤 VFC의 그 GBBR에 환골 탈퇴하는 어떤 신호탄이 된다. 일단은 시어랑 햄머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탄창은 가스 샌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뭐 운이 좋았는지 제 손에 들어왔던 가스 탄창은 샌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일단은 WE M14 라이플이랑 VFC 417 누가 더 좋나요? 라고 솔5122님께서 원초적인 질문을 바로 주셨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갖고 놀면서 쏠 때 갖고 놀고 하는 거는 사실 M14가 더 재밌어요. 왜냐면은 우리 이런 AR15 계열들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볼트가 물론 온몸으로 반동은 느끼지만 시각적으로는 안 보이거든. 근데 M14 같은 경우는 장전 손잡이랑 볼트 전체가 그냥 철커덩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상당히 그 다이나믹하고 액션이 굉장히 그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정말 재밌어요. 쏘면서 갖고 놀기엔 M14가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리얼함과 어떤 그 진짜 어깨에 때려주는 어떤 반동, 실총만큼은 아니겠지만 거의 실총에 버금가는 반동을 느낀다면은 이 417이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M14 같은 경우는 이 버퍼 스프링, 이 반동 자체를 버퍼 스프링이 받아주지를 않고 이 자체에서 볼트 자체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은 417 같은 경우는 AR15 계열과 동일하게 그 볼트가 이 버퍼 스프링을 뒤로 직접적으로 밀어주면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 상당히 반동 자체는 그 정말 이 417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온 놈들 중에서는 프로토 되고 세미오토 되는 놈들 중에서는 이 녀석이 최강이 아니겠느냐. 마루이 417도 좋습니다. 마루이 417 같은 경우는 게임 뛰면서 갖고 놀기에 정말 좋죠. 전동건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블로우백 반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리얼함은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전동 블로우백 같은 경우라면은 가스 블로우백에는 명함을 못 내민다. 이거 위에 옵틱 올려다 놓으면 0점이 얼마나 버티나요? 라고 솔5122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옵틱을 세팅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쏘고 해도 그렇게 크게 적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에어소프트건용 옵틱 자체는 내구성이 좋진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옵틱을 에어건에 세팅한 상태로 캐리어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망가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모르시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필드에서 딱 쏘려고 하다 보니까 망가져 있네? 아, 뭐야 이거 게임 뛰다 보니까 이게 망가지네 라고 잘못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판단으로는 사실 옵틱을 에어건에다가 세팅한 채로 캐리어에다 갖고 다니면서 옵틱이 파손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레플리카 에어건용 옵틱을 실총에다 달면은 그것도 충격이라든지 이 반동에는 견디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내구성이 확 떨어지겠죠. 제대로 못 쏘겠죠. 근데 실제 에어소프트건에다가 세팅하고, 만약에 에어소프트건에다 세팅하고 벽에다 걸어놨다가 그대로 빼가지고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쏘고 다시 걸어놓고 이런 수준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고장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이 에어건용 옵틱은 워낙 그 복불복이 심해가지고 제가 뭐 그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아까 제가 VFC랑 WE 이 메이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VFC랑 HK라든지 또 뭐 다양한 GHK의 AK 소총 바리에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KSC의 어떤 작동성 좋기로 유명한 KSC 가스블로백 라이플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특성들이 있어요. 각각의 장점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의 상향 평준화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의 제품들이 거의 상향 평준화 됐다. 그 중에
해머라든지 시어 내구성이 어디가 좀 더 세고, 그리고 볼트랑 볼트 스톱 걸리는 부분이 어디가 좀 더 보강되고,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차이다. 실제 반동이라든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M4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다 내놓으니까요. VFC M4랑 WE M4랑 KSC M4랑 이노카츠 M4랑 바이퍼 M4랑 다 갖다 놓고 똑같이 파워가스 찔러놓고, 동일한 파워가스 찔러놓고 동일한 온도에서 한 25도 동일한 온도에서 쏘면은,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 바이퍼나 이노카츠가 제일 좋을 것 같죠? 그거 아니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KSC가 최강이었어요. 이 작동성에 있어서는. 제 경험상으로, 이거는 절대적 객관적인 아닙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데 거의 그 갭이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 갭이. KSC가 작동성은 최강으로 좋았었는데, 그 최강으로 좋았던 KSC 제품과 그 WE나 VFC의 M4 라인업들과는 큰 차이는 안 났고, 그렇죠. 대만에서 만들죠. OEM으로. 이노카츠나 바이퍼 같은 경우는 워낙 얘네들이 리얼하게 만들고 뭐 스틸 볼트를 넣고 하니까 오히려 작동성은 좀 떨어져요. 파워가스 넣고 해도 약간은 떨어져요. 대신 외관의 리얼함이라든지 좀 터프함은 이노카츠 제품이나 바이퍼가 가장 리얼하죠. 실총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필드에서 집탄성과 사거리를 놓고 봤을 때도 바이퍼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성능 좋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드에서 직접 쓰는 분들이.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그것도 사실은 의견들이 분분하신데, VFC나 WE는 이제 정작 그 필드에서 사용할 때 사거리라든지 집탄성은 VFC나 WE는 거의 비슷한 취급을 받아서 그렇게 그렇게 그 높은 평가는 못 받고, KSC M4나 KSC AK 시리즈들, 특히 그 요즘에 나왔던, 제가 전에 방송 드렸던 KTR 03 시리즈라든지 이 KSC 제품들도 상당히 그 집탄성과 사거리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바이퍼급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과 제품의 어떤 그 성능의 갭이,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이제는 거의 상향 평준화 됐다. 가장 그 개 중에 가장 싸구려 취급받는 WE나 KSC M4나 VFC M4나 작동성이 있어서는 도찐개찐이었다. 개 중에 순수 작동성은 KSC가 좀 더 낫더라. 필드에서 쓸 때 어떤 집탄성도 바이퍼가 좀 낫고, KSC 제품이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더라. 그 정도로 요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상향 평준화 되니까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제품은 암이 걸린다, 뭐 이게 내구성이 안 좋다, 그렇게까지 그런 식으로 선입관에 잡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래서 순수하게 GBBR 게임을 뛴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KSC 제품, KWA 제품을 권해드려요, 사실. 그래서 M4 같은 경우 2015년 M4 버전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15년 M4 버전 같은 경우는 상부 그냥 원피스로 돼 있고 안에 스틸 볼트가 세팅되어 있는 메이커 세팅이니까 제가 봤을 때 믿고 그냥 쓰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밑에 하부에 가기는 참 KSC가 너무 아쉬움이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가장 완전판은 또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KSC에다가 프라임 바디를 세팅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가격이 문제죠. KSC에다가 프라임 바디가 해외에서만 봐도, KSC용 프라임 바디만 봐도 500달러 정도 되는데, 그게 KSC가 해외에서 KSC M4가 400 몇십 불에 팔리는데, 그거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이퍼를 찾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아예 아싸리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바이퍼 놓고 바이퍼 쏘겠다. 뭐 작동성 좀 KSC보다 떨어지면은 그냥 저희 레드가스 그냥 찔러서 섞어서 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퍼가 그렇게 하이엔드급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순수하게 그냥 리얼리티 약간 포기하시더라도 그냥 아주 적절한 작동성을 원하신다면은
적절한 작동성을 원하신다면은 KSC 제품이 제일 좋지 않겠냐, 게임에는. 그리고 그 외에 집탄성과 어떤 사거리 약간 희생을 하시더라도 자기 구미에 맞는 제품을 쓰시겠다면은 WE나 VFC 제품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M9 커스텀님께서 정확히 보셨네요. WA에서 처음에 M4를 냈어요. 그리고 그 WA에서 M4를 가지고 라이플 GBBR의 혁명을 일으켰죠. 그 전에 그 신호탄은 바로 WA 그 마그나 블로우백을 채택한 우지였어요. 우지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탑 M4,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트래킹 포인트님께서 탑 M4 써보셨나요? 탑 M4 같은 경우는 제가 쏘는 거는 쏴봤는데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뤄보진 못했어요. 근데 딱 그때 느낌은 그냥 갖고 놀기 좋은 장난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반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는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어떤 이제 다양성의 시대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17C 같은 경우는 VFC에서도 나오고 WE에서도 나오는데 416C는 아까 보여드렸던 417 같은 경우는 현재 가스블로우백은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17 좋아하시는 분은 뭐 선택의 여지 없이 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까지의 417이 417이 VFC 제품 중에서는 결정판이 됐고, 얘 개선된 부분들을 다 개선을 시켜서 VFC가 2015년형 416이라든지 MP5를 생산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 거죠. 그리고 국산으로 솔512님께서 국산 제작인데 국산으로 제작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산으로 제작하면은 이게 가능해요. 기술력도 되고 우리나라 트리거 해피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기술력이 되니까 기술력이 충분하거든요. 근데 국산으로 제작을 못하는 게 일단 국내 시장이 너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저희 방에서 아무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바로바로 뭐 경고 없이 바로 그냥 빠이빠이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트리거 해피에서 만든다면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이거 얼마나 팔리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때 많이 팔려야 백자로 수준입니다. 보통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스 블로우백이나 가스 핸드건들 보통 들어올 때 한 로트로 들어올 때 보통 뭐 5, 60자루 수준이에요, 사실. 그걸로 이제 전국의 건샵 소매점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국내 시장은 아직 너무 작다. 예를 들어서 트리거 해피에서 여러분들 메탈 슬라이드라든지 뭐 지금 풀 스틸 콜트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 만들면은 사실 95%는 다 거의 전량 해외 수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는 트리거 해피 총판점이 있기 때문에, 총판 건샵이 있기 때문에 그 건샵에서 필요한 수량 정도만 뭐 10자루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정도 푸는 수준이지, 트리거 해피에서 만드는 품질 좋은 메탈 슬라이드나 메탈 프레임들은 거의 전량 다 해외에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캘리버도 사실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팔리는 양은 10%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가스 블로우백 라이플 저는 기술력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국내 시장은 그거를 소화해낼 만한 규모가 못 된다. 서글픈 현실이죠.
사실 제가 지난번에 공개 녹화 방송, 예, 맥북반님 어서 오십시오. 공개 녹화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지 않아도 좁고 작은 이 에어소프트건 매니아들을 좀 그래도 일반 분들이 보고 좀 쉽게 접근하셔가지고, 맥북반님 고맙습니다. 쉽게 접근하셔가지고 좀 입문하시기 쉬우시라고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에어소프트건에 또 그 관심 있는 분들도 좀 더 어느 정도 뭐 체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초 지식은 좀 이렇게 습득하시라고 제가 시작한 거고요. 그렇지만 물론 제가 꼰대처럼 이거를 무조건 여러분들께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 편하게 수다 떨듯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틀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뭐 수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고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저도 틀리게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개에서 총 하나 처분에 2개가 됐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VFC, 여러분들은 제품을 보고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M14 계열 좋아한다 그러면은 뭐 선택의 여지 없이 WE 제품 선택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고, 417을 좋아한다 그럼 VFC 거 그냥 고민 크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417 그냥 VFC 거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M4다. M4면은 고맙습니다. M4다. 그렇다면은 이제 가격과 그리고 그 총의 장점, 특징을 가지고 좀 고민은 좀 해봐야겠죠. M4는 나는 게임에 무조건 두말 않고 게임에만 쓸 거야 그런다면 KSC 제품을 강추해드리고요. 나는 좀 저렴하면서 작동성 양호하고 부품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구한다. 그렇다면은 WE 제품도 좋고요. 아니면은 나는 이제 그런 데다가 돈 쓸 만큼 썼어. 그런 데다가 나는 좀 더 이제 가격 상관없이 진짜 하이엔드 거를 원한다. 가스도 그냥 비싼 5, 6만원짜리 레드가스 팍팍 쓸 수 있어. 내 능력으로. 그렇다면 바이퍼나 이노카츠 가시면 돼요. 이 바이퍼가 요즘엔 더 잘 나와가니까 그 바이퍼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자기 상황과 그 어떤 저기의 특징에 맞춰가지고 고르시면 돼요. 이 M4 같은 경우, M4나 AR15 계열은. 그리고 보통 서브머신건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서브머신건 같은 경우도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서브머신건도 지금 대체적으로는 게임용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KWA 제품입니다. 그래서 KWA 같은 경우는 이 서브머신건류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한테는 다행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MP7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전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던 VZ61도 될 수가 있고, 게임에 충분히. 그리고 크리스 벡터 같은 경우는 진정한 게임 머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최강의 게임 서브머신건 중에 최강의 서브머신건은 저는 이 녀석이라고 봐요. MP7. 왜냐? 가볍죠. 제가 언급했던 애들 중에 VZ61이 제일 가벼워요. 그런데 바렐 길이는 VZ61이 되게 짧아요. 상대적으로. 집단성 나쁘지 않은데 바렐이 짧으니까 한계가 있죠. 하지만 MP7 같은 경우는 바렐 길이도 적당하고, 또 지금 이것처럼 연장 바렐을 넣으면은 게임에 정말 얘가 그래서 가볍게 들면서 얘가 GBBR 게임에서는 얘가 진짜 그 M4 잡으러 다니는 정말 스페셜 웨폰이에요. M4를 능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분은. 이게 그래서 KSC 제품들이 상당히 요즘에는 KSC 제품들이 옛날에는 비리비리 하다가 TMP 서브머신건 TMP 기관단총을 시발로 해서 시발점이 돼가지고 장난 아니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시스템 7이라는 하나의 또 전환점을 마련해서 핸드건과 가스 블로백 라이플의 그 왕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스 블로백
가스 블로우백 에어건 혹은 가스 블로우백 에어건 설계 능력은 개인으로 봤을 땐 물론 뭐 고바야시 할아버지가 뭐 최강이겠죠. 뭐 명불허전이 되시겠죠. 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기획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KSC 제품이 이제는 시작은 웨스턴함스가 했을지라도 그 완성도의 끝은 KSC가 완성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열매를 일본 애들이 누리기도 전에 대만과 홍콩 애들이 싹쓸이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나마 KSC가 KWA라는 OEM 그 대만 공장을 통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면서 그나마 그 왕좌를 간신히 지키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대만에 홍콩에 여러 메이커들이 치고 나오는 메이커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정말 가스블로우백에 한해서는 정말 이게 장난 아닌 세상이 됐다. 그건 전동건은 사실 제가 전문가가 뭐 가스블로우백이 전문가라는 건 아닌데, 전동건은 제가 상대적으로 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참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뭐 전동건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죠. 그래서 하이엔드급으로 가면 PTW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나는 돈은 좀 되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편하게 쓰겠어 라고 한다면은 마루이 이 전동 블로우백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나는 좀 더 내가 좀 만질 줄 아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조합해서 만들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대만이나 홍콩제 전동건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요즘에 로넥스인가요? 저도 뭐 잘 몰랐는데 로넥스라는 제품들이 가격대 성능비가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없이 게임 뜰 때는 로넥스 제품 뭐 권해주시기도 하시니까.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바이벌 게임에는 전동건 풀아바디로 된 전동건에다가 그 노말 탄창 60발 50발 들어가는 노말 탄창 한 5개 정도 딱 쓰시는 게 가장 재밌게 뛰실 수 있어요. 가볍게. 그래서 입문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옛날에는 전동건 입문으로는 두말 않고 마루이를 권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동건을 그 옛날에 게임 뜰 때는 그 클래식 아미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메탈 전동건도 만들지만 메탈 전동건 말고 완전 프라로 ABS로 만든 전동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녀석을 가볍고 좋더라고요. 그 녀석으로 게임 뛰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뛸 때는 여러분들 메탈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게임 한 점심때쯤 넘어가면 막 손은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힘들 정도가 되시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가벼운 게 필드에선 가벼운 게 장땡이고 최강이더라. 그리고 짧은 것도 아주 좋더라. 필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선택하신 오늘 뭐 이상하게 이렇게 말이 좀 옆길로 많이 샜는데, 그래서 HK416은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서는 건캐리어는 뭐 여러 가지 건캐리어는 뭐 시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건케이스인가요? 거기서 나온 게 제일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그 뭐 2, 3만원짜리 싸구려 쓰지 마세요. 2, 3만원짜리 싸구려 쓰면은 금방 뜯어지니까 그 조금만 좀 투자를 하세요. 건캐리어는. 필드 어떤 필드 말씀하신 거죠? 소울512님 지금 소울512님께서 그 필드가 CQB를 뜻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 짧은 거요. 짧을수록 좋다라는 거요. 그거는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사실상 교전을 하는 데 있어서 MP7 정도면은 그냥 정규 필드에서 충분히 견딥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MP7 수준이면은 정규 필드에서 정규 메이저급 M4라든지 뭐 이런 애들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사정거리나 집탄성이. 그래서 무거운 거 갖고 뛸 필요가 없어요. 바이퍼나 뭐 이노카츠 같이 수백만원짜리 벌벌 떨면서 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규 필드가 개활지가 있더라도 보통 우리가 교전 벌어지는 거리는 사실상 3, 40m 수준이에요. 그 이상은 뭐 쏘기도 어렵고. 예, 광제로 커스텀이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그 뭐 어디서건 다양하게 쓸 수 있고 CQB 필드도 그렇고 그 일반적인 산악
필드도 그렇고 다양하게 저런 그 서브머신건인데 연장 바렐 달아준 놈들이 가장 좀 편하게 게임 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이런 심플한 저 PDW류도 게임 뛰시는데 좋고, CQB는 권총도 좋지만 그렇죠. 권총 같은 경우가 CQB 필드에선 제일 좋은데, CQB 필드에서 가장 좋은 건 기관 권총이겠죠. 아무래도 글록 18 종류라든지 93R, 베레타 93R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기관 권총이 가장 좋겠죠. 아무래도. 뭐 416 얘기하다가 막 그 전동건 에어소프트건 얘기로 또 막 옮겨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에어건 그러니까 그 용도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로지 서바이벌 게임용이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GBBR을 강하게 추천을 안 해드려요. 만약에 진짜 순수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쓰겠다. 그렇다면은 그냥 마루이 전동건 쓰시는 게 제일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가스비도 만만치 않겠고, 그러니까 전동건을 쓰셔라. 그런데 나는 게임보다는 집에서 쏘고 즐기고 리얼함을 즐기고 반동도 즐기고 싶다. 그렇다면 이런 가스 블로백 라이플이 최강이겠죠. 그리고 난 리얼함도 해야 되고, 이 WE 것처럼 각인도 없는 제품보다는 각인도 다 살려져 있고, 그러면서 반동도 좋고 좀 리얼하고 작동성 신뢰도도 좋고 여러 가지를 원하신다면은 아까 VFC 417 같은 경우가 우마렉스 버전이기 때문에 아주 그 각인이 예쁘게, 레이저 각인이 예쁘게 잘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고르시면 되겠죠. HK 정식 417은 저 이거 허락받고 써야 돼요. 쏠려면 원주인이 따로 있어서 허락받고 써야 돼요. 그래서 417 같은 경우는 어깨가 아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몇 발 쏘면은 아마 쫓겨날 것 같아요. 얘 쏘면은 굉장하거든요. 한두 발만 쏴볼게요. 그러면 볼트 캐치는 조금 좀 봐주세요. 볼트 캐치 많이 하면은 이게 안 좋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볼트 캐치를 잡고, 괜찮죠? 메가 좀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구나. 와! 또 사고가 나네요. 나 참. 여기에 이제 조만간 현수막 좀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요. 벽 아닙니다. 침대 나옵니다. 자, 진정하시고 이제 한번 쏴보겠습니다. 장난 아니죠? 어깨가 아파요. 때리면은 직접 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가 아파요. 반동은, 어깨 때리는 반동은 아마 에어건 중에선 얘가 최강일 것 같아요. 사실 일단은 전동건은 좀 안 좋고요. 가스 블로우백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노상 뭐 공탄 사격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테스트 정도 하는 거 수준이라면은, 한그루님께서 왜냐면 공탄 사격하면 총에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이렇게 테스트 정도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얘 쏴보면은 얘는 장난감 같아요. 사실
근데 두 녀석이 C도 왜냐면은 짧으니까 임팩트가 있거든요. 항상 작은 놈들이 야무져요. 반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무져요, 사실. 그래서 그 시중에서 그래서 저런 C타입이 416C 같은 경우가 시중에서 지금 C타입이 얘가 지금 시중에서 65만원인가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417 같은 경우가 88만 몇천 원이죠. 88만 몇천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각각의 가격대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WE 제품의 이런 풀메탈의 WE 제품들 가격 형성대가 보통 그렇게 되니까 가장 저렴한 게 보통 59만 8천 원짜리 스카가 제일 저렴한 것 같고, 69만원대 또 이제 KAC 그 PDW 같은 경우가 70만원 초반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거에 비하면은 416 시리즈 중에 416C 같은 경우라면 뭐 그렇게 아주 비싼 게 품질에 비해서 아주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본다면은 조금 그렇긴 하겠죠. 근데 뭐 메가암스요. 메가암스 MKM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뤄보질 못해가지고 뭐라고 이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광제로 커스텀이랑 똑같아요. 저도 그냥 그 인터넷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수준밖에 저도 없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직접 제가 다뤄보고 분해해보고 쏴보고 해봐야 제가 좀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제가 메가암스 MKM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참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메가암스가 얼마 정도에 판매가 되죠? ERB에서? 정확히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대략적으로 가격 지금 체크를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 라인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신뢰할 만한 작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가격대에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얘를 제가 직접 다뤄보고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어떻게 좋다 나쁘다 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제로 커스터님께서 아시다시피 KWA 제품 라인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게임에 쓰는 데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능은 여타 KSC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대랑 어떤 그 스타일의 문제지, 뭐 본인이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메가암스 같은 경우 PTS 메가암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뭐 직접 제가 다뤄보지 못해가지고 좋더라 나쁘더라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기존의 KWA, KSC 라이플들이 성능상에 있어서는 항상 그 탑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작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탑 수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0불인데 480불인데 사실 한국에 들어오면 100만원이 넘는 정말 불편한 사실이죠.
이게 WA 어떤 거요? WA M4 종류요? 맥풀빠님 WA는 어떤가요? 아,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WA 기반으로 GMP라든지 GMP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하는데 순수 그 키트로는 제 성능 발휘하기는 조금 좀 부족함이 요즘에 나오는 이런 완제품에 비하면은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완제품에 비하면은 제 성능을 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시고요. 그 건샵 관계자분들이 보통은 그런 키트들은 자기가 잘 아는 상태에서 자기가 써본 부품들 중에 좋아하는 선호하는 성능의 부품들을 조합해서 자기만의 세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GMP 키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조립해서 세팅해서 쏘면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신뢰도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성품들 이런 WE 제품이라든지 VFC 제품들에 비하면은 어떤 마무리나 뭐 이런 부분 완성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는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잘 아는 사람들이 뭐 키트를 사가지고 자기가 커스텀 파트들 따로 몇 개를 추가로 사서 그걸 조합해서 만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자기가 선호하는 성능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WA 방식의 원래 원류가 WA 제품들이 지금 이 나오는 게 다 WA에서 이게 나온 거라 거기에서 큰 차이는 안 나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는 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다. 그리고 대신에 그걸 세팅하는 실력이 뒷받침 돼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커스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업체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업체는 안 하시더라도 국내 서바이벌 게임이나 이쪽 계통에서 이름 날리시는 능력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본인이 그냥 세팅해서 쓰신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죠. 가성비 좋은 거 AGM 저도 동감을 합니다. AGM이 옛날에 한때 20만원대 중반 후반에 판매도 됐었죠. 탄창은 요즘에 뭐 다른 데서도 많이 WA 방식의 탄창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신뢰도 높은 탄창 따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로 세팅해서 쓰시면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 방송 자체가 그렇죠. 투런님 말씀이 맞아요. 이 M4 같은 경우 이 가스블로백 라이플 자체는 탄창의 신뢰도가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탄창이 좀 빈약하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체감상으로는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하죠. 손도 아프고 WE 제품 한 달 이상 써봐야 제품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게 QC 관리와도 직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QC 관리가 WE 제품이 좋지는 않았어요. 두쑥달쑥 했어요. 대체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컨디션 좋은 놈이 걸리면은 잘 쓰는 거고 나쁜 거 걸리면은 맨날 가스 새고 뭐 이게 들쑥달쑥한 게 QC 관리가 핵심인데 일본 제품이나 일본 제품에 버금가는 KWA 제품들 이런 애들은 항상 일률적으로 나오죠. 근데 대만이나 홍콩 제품들이 그거 못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목표로 잡은 성능치는 항상 일본을 압도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일부는 압도를 하는데 또 일부 제품들은 QC 관리가 안 되니까 이 품질이 들쑥달쑥 해가지고 일률적이지 못한 거라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엔 W 제품도 그런 QC 관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GBBR 종류 중에 하나가 WE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뭐 WGC라든지 레드울프라든지 이하비 가서 보세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가장 많은 제품 라인업이 WE 제품이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가격대 성능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WE 제품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쏘다 보면은 햄머 갈리고 부러지고 뭐 한다.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시어랑 햄머 갈리는 거는 WA 제품이나 KSC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가 좀 차이가 날 뿐이지. 근데 WA, 그러니까 웨스턴함스 오리지널 제품들은 사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됐어요. 내구성에 있어서는. 그래서 WE 제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내구성에 있어서 많이 그 골탕 먹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QC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들쑥달쑥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품 중에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거보다는 가격대 성능비와 자기가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용도를 잘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정말 끝장을 보시려면은, 핸드건에 있어서도 정말 끝장을 보시려면 풀스틸로 가는 게 맞겠고, 적당한 손맛과 적당한 리얼리티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마루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메탈 킷을 세팅해 주시는 게 좋겠고, 가격대 성능비로 봤을 땐 WE 제품도 그냥 마루이 노말로 그냥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메탈로 세팅된 핸드건을 살 수 있으니까 WE 제품도 나쁘지 않겠고, 대신에 WE 제품 같은 경우는 햄머 롤러 부분들이 좀 약간 좀 작아가지고 약간 연사버그가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만 좀 신경 써가지고 다른 부품으로 갈아주고 이런 관리는 좀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WE 제품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14년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WE 제품들이 그래도 가격대 성능비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볼트 스톱 안 된다고 그러세요. 볼트 스톱이 많이 갈렸다. 볼트 스톱이 안 된다. 그럼 볼트 캐치 갈아주세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볼트도 사실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수백 발, 수천 발 쏘면은 얘도 갈려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거는 뭐 바이퍼나 이노카츠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질기고 좀 더 셀 수 있다라는 거지. 걔네들도 어차피 소모품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자체는 소모품, 얘가 영구히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 따지고 마음 편하게 여분 부품 준비해 놓으시고 해가지고 쓰신다면은 WE 제품도 나쁜 제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반동이라든지 적절한 반동과 어떤 리얼리티 이런 거 봤을 때 WE 제품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WE 제품에서 특징적으로 M14 계열이라든지 M14 계열도 나쁘지 않고 M14는 사실상 가스 블로우백에서는 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14 하면은 WE 제품으로 갈 수가 없는 거고, 417이다. 가스 블로우백 417이다. VFC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얘네들이 성능은 나쁘지 않다라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몇 년 된 스카 제품, WE 스카 제품들도 몇 년 쓴 거 멀쩡한 애들도 있어요. 게임에 많이 안 쓰고 한 애들은 사실 멀쩡한, 내부 그냥 다 노말인데 아이언 볼트에다가 다 아이언 햄머 씌어 썼는데도 멀쩡한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좀 어떤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M14 EBR 무겁죠. 우리 킹조지님께서 지금 M14 EBR 쓰실 텐데. 우리 소울 5122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안 하시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무리 데스네. 버티는 거, 밑에 바닥에 뭐 이불 같은 거 매트리스 깔아놓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하지 마세요. 정말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에어건, 우리가 갖고 노는 건 실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이렇게 또 1시간 36분, 10시, 제가 10분부터 했나요? 10시 8분부터 했는데,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다시 한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번에 아마 다음 주 중에 제가 샷건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마루이 M870 샷건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자수를 저한테 좀 하셔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만 조금만 대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리처 있으세요? 그 짧은 숏타입 말씀하신 거죠? 전투용 바사님께서 브리처 있다고 하시는데, 그 숏타입 말씀하신 거죠? M870. 다시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좀 혹시 계시는 데가 어디신지. 브리처 있으면, 인천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은 좀 한 이틀 정도만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신방송이 돼버렸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870 좀 모아가지고 같이 좀 방송을 할 건데, 같이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마루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루이 제품대로의 장점이 있고, 상당히 실용성이 있고, 당장 게임에 사용하실 수 있는, 인천에 계시면은 어떻게 좀 제가 근처에 가서 주말쯤에 근처에 가서 제가 수령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당장의 마루이 제품은 게임에 뜰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루젠 제품 같은 경우는 반자동, 아시죠? M1100 반자동, 정말 재미난 반자동 샷건이 있었고요. 근데 뭐니 해도 현재 전투용 바사님, 지금 제 이게 이메일 주소거든요. 이쪽으로 저한테 메일 하나만, 전화번호만 좀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내일 아침에 문자를 좀 보내고 통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딱 걸리셨습니다. 도망가시지 마시고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M1100은 말 많고 탈이 많아요. 말 많고 탈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M1100 정말 저한테는 잊지 못할 제품인데, 와, 장난 아니죠. M1100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정말 혈압 오르고 되게 재밌긴 재밌었어요. 근데 탁탁 튀면서. 그리고 가장 리얼함으로 있어서, 리얼함과 어떤 내구성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지금 다나카 M870을 기반으로 한 GMP라든지 어디죠? APS라든지 아니면 PPS 같은 데서 나오는 펌프 액션식 샷건, 카트리지에 가스 충전하는 펌프 액션식 샷건이 어떻게 보면 가장 리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마루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샷건 쉘 자체가 탄창이니까 30발 들어가나요? 30발 들어가는 탄창이니까 할 때마다 쏘는. 그래서 그거는 M870은 아마 국내에 PPS M870이 판매가 되면서 출시를 하면은 제가 PPS M870과 마루이 M870 가장 구하기 편한 두 자루를 갖고 샷건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주시고요. 아마 다음 주 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와 더불어 허드슨의 매드맥스 썬더둠 더블 바렐 샷건 있죠. 그게 요즘에 또 국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녀석은 제가 건샵에서 좀 취재를 했거든요. 짧게 한 10분 15분 정도 건샵 취재, 더블 바렐 샷건 그 녀석 보여드리고, 생방송으로는 마루이 M870과 PPS M870을 보여드리면서, 지금처럼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샷건은 단발식 아닌가요? 가스식이 뭔가 다른 게 있나요? 가스식은 그 볼트 액션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리얼 타입이죠. 원래 펌프 액션이 에어건이면은 펌프 액션 이 장력이 스프링이 세잖아요. 세니까 힘들죠. 그런데 실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실총은 펌프 액션이거든요. 찰카닥에 가서 탄피를 장전해주고 탄피 빼주는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장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다나카 가스식 스나이퍼 라이플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우리가 에어코킹 식이면은 스프링 방식이기 때문에 한 발 쏠 때마다 굉장히 힘들게 집어넣다가 장전하잖아요. 근데 실총이라면 어때요? 단순히 그냥 탄피 빼고 다시 탄 집어넣는 역할밖에, 리로딩하는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철커덕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샷건 같은 경우, 가스식 샷건 같은 경우는 펌프 액션이라면은 그냥 말 그대로 스프링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철커덕 실총과 동일한 느낌으로 장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파워 소스를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어디다가 가스탱크를 쓰느냐에 따라서 리얼 타입과 아니면은 그냥 그 에어건 타입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 에어건 타입은 뭐냐면은 마루이나 옛날 마루젠의 M1100처럼 가스탱크를 샷건 내에 그 탱크가 있는 거예요. 존재를 해요. 그래서 탄피 자체는 말 그대로 삐비탄만 몇 발 끼우고 탄피 역할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리얼 타입 같은 경우는 그 다나카가 이제 시초가 됐는데, 다나카 방식이 시초가 됐는데, 다나카 M1897 그 트렌치 샷건이라든지 아니면 M870 폴리스 타입 같은 경우가 리얼 타입이에요. 그래서 샷건 쉘에다가 삐비탄 넣고 가스를 충전을 해요. 쉘 자체를. 그래서 장전을 하는 거죠. 실총처럼 철컥 집어넣고 철커덕 하면은 빵 쏘면은 샷건 자체는 안에서 공이가 그 가스를 머금은 카트리지를 때려줘 가지고 리얼하게 쏘는 거고. 그래서 재밌어요. 보면은 리얼 타입도 되게 재밌고 M1100이라든지 마루이 제품들도 상당히 재밌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스 샷건 방송 특집 방송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루젠 M1100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딱 종류별로 다 나오는 거죠. 리얼 타입 PPS 870과 마루젠 M1100과 마루이의 또 그 에어건 타입의 가스 샷건 종류별로 다 있는 건데, M1100은 정말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맥풀식 사격 자세를 왜요? 무슨 부분이 궁금하시길래? 솔512님 너무 무리한 부탁들만 하시는데, 그 프로포션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되게 짧아서 이게 맥풀식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보통 얘는 사실 정조준에서 쏘는 것보다는 근거리에서 들고 자기 몸 지키는 PDW인데, 아니면 경찰들이 시내에서 사용하는 지원하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마루젠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광제로 커스텀님 말씀처럼 1100을 좀 더 이렇게 신뢰도 높은 메커니즘으로 개선을 해서 보내주면 좋겠어요. 근데 마루젠 M1100 자체가 가스탱크가 너무 열악했어요. 그래서 노멀 가스 쓰는데도 막 그 가스 새고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마루젠 M1100은 그 쇼 타입부터 디펜더죠. 쇼 타입부터 스톡 달린 쇼 타입, 스톡 없는 쇼 타입, 그리고 아예 풀 사이즈 우드 타입 다 제가 만져봤는데, 쓰면 쓸수록 참 말 그대로 그 몇 발 딱 쏘고 튕기는 거 보고 우와 그러고는 벽에 걸어놔야지, 노상 갖고 놓으려고 한다면은 좀
고생할 것 같아요. 마루젠 M1100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솔직히 그래서 마루젠 M1100 반자동 샷건은 홍콩이나 대만의 이런 회사들이 좀 이렇게 제품화 해주기를 정말 바라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게 얼마만큼 근데 반자동 샷건이면은 꽤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굳이 M1100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반자동 샷건들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제품화 시켜주면 좋겠어요. WE가 카트리지 방식은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카트리지 방식은 하던 애들이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APS나 뭐 PPS나 뭐 이런 애들이 반자동식으로. 근데 반자동 가스 카트리지면은 카트리지에 가스를 충전을 못 하겠죠. 마루젠처럼 그냥 카트리지는 말 그대로 삐비탄만 담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 개머리판이나 총 내부에 가스탱크 그립이죠. 짧은 놈들은 그때 마루젠이 그립에 미니 가스탱크를 넣고, 개머리판 타입은 개머리판에 이렇게 손바닥만한 가스탱크를 삽입해 가지고 썼거든요. 그렇죠. 카트리지 있으면 게임에 못 써요. 근데 저는 뛰었어요. 핸드건 게임 때 저는 뛰었습니다. 마루젠 M1100 가지고 게임 뛰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쏘다가 그 핸드건 게임이었는데 얘는 이제 장난감이라고 붙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쏘고 실내니까 그래서 했죠. 실내 공장에서 핸드건 게임 하는데 저는 M1100 갖고 빵빵빵빵 쏘고 다녔는데 게임 끝나자마자 막 탄피 주스러 다니고 그러다가 한두 발 꼭 잊어버리고 재밌게 뛰었죠 그때. 건행건의 416C 얼마에 올라와 있나요? 건행건도 뭐 비슷하겠죠? 저기에 건물인가 건행건에 있으니까 아마 6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핸드건 게임 뛸 때 정말 재미난 거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저는 그래서 핸드건 게임 뛸 때 옛날에 소시적에 결혼하기 전에 핸드건 게임 많이 뛸 때 막 저기 비비샤워 클래식아미에서 나온 비비샤워 6연발 비비샤워 그 쇳덩어리로 된 거 알루미늄으로 된 거 철컹 해가지고 비비샤워 6발 넣어가지고는 탁 해가지고 그거 갖고 게임도 뛰고 그랬어요. 애들이 그러면 막 공포의 존재가 됐죠. 저만 피해 다니고 아니면 저만 잡겠다고 또 득달같이 저만 따라다니는 놈들도 있었고. 근데 비비샤워에 그 이렇게 조그만 구멍에 넣는 말 그대로 삐비탄 전용 비비샤워도 있고 아니면 안에 그냥 구멍이 통짜로 돼 있는 비비샤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하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한 발은 삐비탄, 또 한 발은 쌀알, 또 한 발은 저기 밀가루, 또 한 발은 또 삐비탄, 또 밀가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6발이니까 자 게임 시작하면 가가지고는 애들 그 상대방 팀 애들 오는데 그 앞에다 뻥뻥뻥 6발을 뻥뻥뻥뻥뻥뻥. 밀가루도 막 연기 나면서 연기 터지고 막 삐비탄 확 나가고 쌀알도 막 나가고. 쌀알에는 이제 약하게 그 뭐라 그러죠, 종이 테이프 있죠, 점도 약한 종이 테이프를 앞에를 막죠. 밀가루도 그렇고. 그래도 뻥뻥뻥뻥 쏘고 이제 저는 뒤로 빠져야죠. 근데 저는 생각이 그때 그 6연발 삐비샤워로 빵빵빵 쏘면은 연기도 나고 혼란이 일어나니까 우리 팀 애들이 그 사이에 싹 들어가면 되는데, 실내전을 뛰니까 그 사이에 양쪽에서 쫙 침투를 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고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빵빵빵빵 쐈는데 딱 보니까 들어가는 애들이 없는 거야. 딱 보니까 다 우리 팀원 전부 다 제 뒤에서 그거 구경한다고 게임 뛸 생각도 안 하고 그거 구경한다고 뒤에 있더라고요. 아유, 옛날에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파달 넣고 그러면 귀신 퇴치 무기 되겠네 진짜. 정말 재밌는 짓 많이 했죠. 그게 무게가 뭐 한 4kg 5kg 나가가지고 되게 무거워가지고. 걔는 그래서 처음에 6발 빵 쏘고 나서 옆에다 놓고 이제 핸드건 꺼내가지고 게임 뛰었어야 됐었어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M1100 샷건으로 게임을 뛰었었어요. 빵빵빵. 왜냐면 카트리지 자체는 가스
가스를 카트리지에 충전하는 게 아니라 M1100 카트리지는 가벼워요. 파손될 위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냥 부담 없이 빵빵빵빵 쐈죠, 막.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맞아가지고 전사되는 사람 막 기분 나쁘다고 저거에 죽었다고 자기가 막. 그때 저희랑 같이 게임 뛰던 저희 팀원이라는 카페분이 뭘 갖고 왔냐면은 그것도 갖고 오셨어요. 그 다나카 트렌치 샷건 1897 철커덩. 그건 카트리지에 가스까지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철커덩 해서 탄피 튀면은 막 현장에서 막 죽고 그랬었어요. 뻥 쏘고. 그러니까 그땐 정말 재밌었어요. 막 쌀벌한 게임이 아니라 그렇게 막 서로 막 재미난 거 갖고 와가지고 좀 단조로울 수가 있잖아요. 게임이 핸드건 게임이 단조로울 수가 있으니까 필드는 한정돼 있고 실내전 필드라 필드는 한정돼 있는데 맨날 똑같은 루트로 똑같이 막 쏘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렇게 막 비비 샤워도 쓰고 산탄총도 쓰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액티브해지고 좀 재밌었어요. 게임 내내 막 다들 막 웃어가지고 막 웃겨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 놈도 있고 저기 보면은 되게 재밌게 게임 뛰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정말 좀 10년 훨씬 넘었던 시기였는데 정말 재밌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또 게임 뛸 때 그런 좀 약간 좀 속된 표현으로 또라이 같은 애들이 좀 있어야 재밌는 법이죠. 아무래도 거기에 선두주자가 저였고요. 정말 별짓 다 했었죠. 자, 오늘 또 이렇게 웃고 즐기는 가운데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슬슬 조금 이제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를 지려고 해요. 원래는 오늘 좀 HK416에 대한 실총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누려고 했는데 뭐 에어건 얘기도 또 많이 또 지나가가지고 또 이야기가 3000보로 많이 빠졌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방송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나, 무슨 얘기를 했나, 무슨 말씀을 드렸나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신나게 그냥 여러분들과 수다만 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추천 눌러주셔서 좀 후기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추천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많이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와서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렇게 얘기 좀 나누시고 또 채팅도 많이 나누시고 하면은 좋죠. 그리고 샷건 기획은 좀 제가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광제로 커스텀님께서 맞는 말씀 하셨네요. 이제 그래서 샷건 기획은 다음 주 정도면은 아마 우리 국내에 출고가 되니까 그때쯤 되면은 PPS 870 기준으로 해서 PPS 870이 샘플로 저한테 오게 되면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 반가운 게 제가 총결에는 요즘에 좀 자숙하는 의미로 글을 안 올리고 좀 자숙하자라고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참 반갑게도 참 올드 멤버분이 한 분이 글을 올리셔가지고 참 반가움에 못 이겨 제가 리플을 달았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옛날 멤버분들이 좀 이렇게 복귀해서 옛날 얘기도 좀 나누고 옛날에 재밌던 시절 얘기도 좀 일화로 좀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좀 얘기하고 또 요즘에 나오는 신식 무기에도 좀 익숙해지고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과정도. LA870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였죠? LA870이 뭐였죠? 제가 잘 모르겠네. LA870은 LA870 어디에서 나온 거죠? LA870이? 요즘에 또 그거를 잘 모르겠네. 요즘에 최근에 나온 놈들은 잘 모르겠네 또.
아, 마루젠 LA870. 뭔지 알겠다. 이것도 되게 재밌겠네요. 뭐, 정말 재밌는 장난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수요일날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10시에, 제가 오늘도 방송이 좀 늦었는데, 항상 녹화, 녹화 방송을 파일로 올리다 보면 에러가 많이 떠가지고, 아무튼 좀 그랬는데, 수요일 날은 제가 10시 정각에 어떻게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시는 커뮤니티에 카페나 동호회나 뭐 이런데 좀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 후기도 꼭 좀 올려주십시오. 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후기가 한두 건 올라오면 참 힘이 빠져요. 조금만 좀 후기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재미없더라도 재밌다고 좀 이렇게 과장도 좀 해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초롱방송 오늘 20회차 초롱방송 마무리 짓는 BJ 저는 초롱이 아빠였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